오늘도 약국에서 비싼 영양제를 사셨나요?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 건강보조식품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혹시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이것저것 주문하셨나요? 잠깐 그 영양제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활동해온 김상우입니다. 올해 68세인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의료진으로 살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 잘못된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건강을 해친 환자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2년 전 제 진료실에 72세 이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소판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찾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2년간 복용하신 건강보조식품이 문제였던 거예요. 기억력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셨는데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을 멈추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치매 예방하려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의료진으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40년간 쌓아온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국의 수많은 분들이 독이 되는 영양제를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드시고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평생 잘못된 건강보조식품에 속아서 건강과 돈을 잃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건강보조식품은 당장 드시던 것이라도 중단하셔야 합니다. 약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감추고 싶어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특히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암 예방을 위해 먹었던 영양제가 오히려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거든요.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매일 드시고 계실 텐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2024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10년 이상 복용한 그룹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오히려 사망률이 4%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과다 섭취입니다. 종합 비타민 하나에는 하루 권장량의 2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들어있어요. 더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비타민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축적되거든요. 수용성 비타민인 B, C는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간과 지방 조직에 쌓입니다.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간독성이 생기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비타민 A 과다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된 분이 계셨어요. 종합 비타민을 5년간 복용하시면서 점점 피로감을 느끼셨는데 알고 보니 비타민 A 중독이었습니다.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 결석이 생기고 심장에 칼슘이 쌓여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60대 여성 환자가 골다공증 예방한다며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셨는데 혈중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서 응급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이 과다 섭취는 출혈 경향을 높이고 전립선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1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셀렉트 연구를 보면 비타민 E를 복용한 남성에서 전립선암 발병률이
17% 증가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상호작용입니다. 종합 비타민과 처방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비타민 K는 와파린이라는 혈전 예방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과도하게 높여서 철분 과다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잠깐 그럼 비타민 부족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실 텐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말 부족한 비타민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의사와 상담해서 필요한 성분만 적절한 용량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모든 비타민을 때려 넣는 종합 비타민은 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타카로틴 보충제입니다. 항산화 효과와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함정이에요. 핀란드에서 실시된 ATBC 연구와 미국의 CARET 연구 결과를 보면 섬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한 흡연자 그룹에서 폐암 발병률이 18%에서 28%까지 증가했다는 거예요. 암을 예방하려고 먹었던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암을 유발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실험을 중도에 중단했을 정도였어요. 특히 하루 한 갑 이상 피우셨던 분들이나 전 흡연자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상한 건 당근이나 호박, 시금치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때는 안전한데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을 먹으면 오히려 발암 물질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연 상태의 베타카로틴은 다른 카로티노이드와 함께 존재하면서 균형을 이루는데 보충제는 베타카로틴만 고농도로 들어있어서 오히려 독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치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만 너무 크게 연주하면 불협화음이 나는 것과 같아요. 더 무서운 건 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베타카로틴 보충제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아서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68세 박모 씨가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됐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수술이 가능했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금연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건강해지겠다는 마음으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5년째 복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박모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담배도 끊었는데 폐암이 생기다니. 그 순간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건강해지려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독이 된 거거든요. 베타카로틴 외에도 비슷한 함정에 빠지기 쉬운 보충제들이 많아요. 라이코펜, 루테인 같은 항산화 보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보충제 말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충분히 얻으실 수 있어요. 자연이 만든 균형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보충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보충제는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드시는 건데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데요. 2016년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칼슘 보충제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1% 증가했다는 겁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었던 칼슘이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칼슘 보충제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칼슘 증가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여분의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혈관석회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석회가 끼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결국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2014년 스웨덴에서 실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보면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여성에서 전체 사망률이 2.6배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하루 1,400 이상 복용한 그룹에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더 심각한 건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칼슘이 뼈에 흡수되려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함께 있어야 해요. 칼슘만 덩그러니 먹으면 오히려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결석 위험도 높아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만 많이 먹으면 근육경련,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아연과 철분 흡수도 방해해서 전체적인 미네랄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마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시소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진료한 71세 김모 할머니는 골다공증 예방한다며 칼슘 보충제를 10년간 복용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는데 검사 결과 신장결석이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10년 전보다 오히려 나빠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뼈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칼슘 보충제를 끊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하게 했더니 1년 후 골밀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골다공증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굳이 칼슘 보충제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멸치, 우유, 치즈, 두부, 참깨 같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자연식품의 칼슘은 서서히 흡수되어서 혈중 농도를 급격히 올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네 번째 보충제입니다. 요즘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너도 나도 먹는 제품인데요. 바로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육량 유지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요. 사실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2019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단백질 파우더의 40% 이상에서 중금속 오염이 발견됐습니다.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같은 독성 물질이 검출된 거예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에서 중금속 농도가 더 높았어요. 이런 중금속들은 체내에 축적되어서 신경계 손상, 신장 손상, 암 위험을 높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미치는 부담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인데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보다 2~3배 많이 섭취하고 계세요.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48g이면 충분한데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만 해도 25 내지 30g이 들어있어요.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으로 가서 분해되면서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요. 2018년 신장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고단백 섭취가 만성심부전 진행을 가속화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첨가물입니다. 단백질 파우더에는 인공 감미료, 방부제, 향료, 착색제가 다량 들어있어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58세 이모 씨는 헬스장에서 권유받아 단백질 파우더를 1년간 복용했어요. 근육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로 하루 3스쿱씩 드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악화된 걸 발견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단백뇨도 나왔어요. 단백질 파우더를 중단하고 적정량의 자연 단백질 섭취로 바꾸게 했더니 6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모 씨는 근육 키우려다가 신장을 망칠 뻔했다며 후회하시더라고요. 근육량 유지를 원하신다면 생선, 계란, 콩류, 닭가슴살로 충분히 가능해요. 자연식품의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도 좋고 부작용도 적거든요. 무엇보다 중금속 오염 걱정이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5번째 보충제가 가장 무서워요. 5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데요. 2020년 코크란 연구소에서 발표한 체계적 검토 결과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이나 인지 기능 개선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36개의 임상시험, 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위약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뇌에 좋다고 믿어왔던 은행잎 추출물이 사실은 그냥 비싼 가짜약이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부작용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출혈 위험을 크게 높여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이 함께 복용하면 뇌출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2017년 프랑스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에서 뇌출혈 발생률이 2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기억력을 좋게 하려다가 뇌출혈로 쓰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염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2013년 미국 국립독성연구소에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간암과 갑상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바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순자 할머니가 복용하신 제품이 이 은행잎 추출물이었습니다. 2년간 기억력을 위해 복용하셨던 은행잎 추출물 때문에 혈소판 기능이 떨어져서 코피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은행잎 추출물을 중단한 후에야 출혈이 멈췄고 일주일 후 혈소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력 개선을 원하신다면 규칙적인 운동과 독서, 사회활동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2018년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이 40% 낮았거든요. 자, 여기까지 5가지 위험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그럼 뭘 믿고 먹어야 하느냐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들을 하나씩 답변해 드릴게요. 첫째, 그럼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결핍 상태를 확인하세요. 그 후 의사와 상담하여 정말 필요한 성분만 적절한 용량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D만, 철분이 부족하다면 철분만 보충하는 거예요. 무작정 모든 비타민을 때려 넣는 종합 비타민은 독이 될 수 있어요. 마치 감기 걸렸는데 모든 약을 다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천연 원료라고 하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이라는 표현에 속지 마세요. 독버섯도 천연입니다. 천연 원료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천연 원료는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잎 추출물도 천연인데 혈액 응고를 방해하잖아요. 자연에는 독성 물질도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이것도 함정입니다. 미국 FDA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의약품만큼 엄격한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시판 전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보다 훨씬 느슨한 기준으로 허가받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그럼 모든 보충제가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나 결핍 상태에서는 보충제가 꼭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악성빈혈 환자의 비타민 B12, 골다공증 환자의 칼슘과 비타민 D, 임산부의 엽산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 하에 복용해야 합니다. 핵심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에 의해서만 복용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막연한 불안감이나 광고에 현혹되어 먹는 보충제는 대부분 불필요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혈액 검사 없이도 부족한 영양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몇 가지 증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성 피로와 빈혈이 있다면 철분이나 비타민 B12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상처가 잘 안 낫는다면 비타민C나 아연 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추측만으로 보충제를 복용하는 건 위험해요.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영양소는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시면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비타민 D입니다. 하지만 값비싼 보충제 대신 햇볕을 하루 15 내지 20분 정도 쬐시면 돼요. 겨울철에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를 드시면 됩니다. 둘째는 칼슘인데 보충제 대신 멸치, 우유, 두부, 참깨를 드시면 충분해요. 자연식품의 칼슘은 마그네슘과 다른 미네랄과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도 좋고 부작용도 없어요. 셋째는 철분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데 살코기, 시금치, 콩류,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넷째는 엽산인데 녹색 잎채소와 견과류, 콩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엽산이 풍부한 식품을 미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도 굳이 비싼 보조제를 드실 필요 없이 일주일에 2, 3회 등푸른 생선을 드시거나 아마씨, 호두, 들기름 같은 식물성 오메가3를 섭취하시면 충분해요. 생선의 오메가3는 보충제보다 흡수율도 좋고 다른 유익한 영양소도 함께 얻을 수 있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대신에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이런 전통 발효식품들은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안전한 식품이에요. 게다가 다양한 유익균이 들어있어서 단일 균주 프로바이오틱스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같은 식품으로 충분해요. 자연식품의 항산화 물질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안전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건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마법 같은 알약도 없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최고의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매일 30분씩 걷기, 다양한 색깔의 채소 5가지 이상 먹기, 하루 7 내지 8시간 잠자기, 스트레스 줄이기, 금연금주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라도 영양제비를 아끼셔서 더 좋은 식재료를 사시고 운동할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도 내가 먹던 영양제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40년간 봐온 환자들 중에서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후자가 압도적으로 건강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향은 분명했습니다. 영양제에 의존하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식품이나 운동보다는 먹기만 하면 되는 편리한 방법에 치우쳐 있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올바른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드셨던 건강보조식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상담이나 조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